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오늘 데브옵스 발표 세션을 맡은 베스핀 글로벌 데브옵스 개발팀장 조용석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저만 유일하게 개발자네요. 다른 분들은 다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조금 더 쉬운 말로, 현장의 말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한 장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보시는 이 사진 보면 뭐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피라미드 같이 생겼는데 저의 나이 또래 분은 알 수가 있고 젊으신 분들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요거 보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터미네이터입니다. 터미네이터. 이게 찾아보니까 84년도에 개봉했더라고요. 터미네이터 1이. 거기에 보면 스카이넷이라는 게 나와요. 아까 그 피라미드 스카이넷이거든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못 느꼈었는데 지금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터미네이터 스카이넷과 연결하다 보니까 아까 그 피라미드는 CDC였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이죠. 스카이넷이. 영화에서 보면 스카이넷이 인류가 자기를 이제 정지시킨다는 걸 미리 알고 T800 1에선 T800이 나오고 2에선 T1000이 나오거든요. T800을 과거로 보내서 스카이넷을 파괴하려는 존 코너를 루트 코즈를 해결하는 거죠. 루트 코즈를 죽이려고 T800을 보내게 되죠. 이렇게 스카이넷은 자기가 스스로 위협을 감지하고 판단해서 해결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려고 하죠. 그럼 이야기를 오늘의 주제인 CMP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클라우드도 스카이넷처럼 굉장히 7가지 관리 영역이 저렇게 있는 것들이 사용성이 늘어나고 클라우드 뭐 한두 대 쓰는 게 아니고 점점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은 다 자동화돼야 돼요. 클라우드 관리를 언제까지 수작업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CMP라는 것들이 있고 CMAS라는 게 있는 건데 결국은 그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주제는 옵스나 360이라는 저희 CMAS 중에서 DevOS라는 DevOps 솔루션이 어떤 영역을 커버하는지, 그리고 DevOS는 어떻게 DevOps를 이네이블링 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DevOS는 그 CMP 7가지, 가트너가 얘기한 7가지 영역, CMP 필에서 서비스 이네이블먼트하고 프로비저닝 앤 오케스트레이션, 이 2가지 영역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그 전에 DevOps는 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DevOps 말로만 봐도 알 수 있죠. 디벨롭먼트하고 오퍼레이션, 개발과 운영의 합성어죠. 그래서 맨 처음에 DevOps라는 말이 있었을 때가, 막 나왔을 때가 제가 애자일 방법론을 처음 도입했던 스타트업이 있을 때였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위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DevOps 하면 야 개발팀에서 운영도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일간 맞는 얘기기도 하죠. 근데 큰 회사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죠. 정말 소규모의 스타트업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사실은 그게 풀스택 개발자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풀스택 개발자라는 거는 사실 유니콘 같은 존재, 이상 속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옛날과 달라요. jQuery 수준의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자바 조금 짤 줄 알면 그거 2개 할 줄 알면 다 풀스택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다 세분화돼 있죠.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이 너무나 깊이가 있거든요. 오퍼레이션하고 개발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그거를 같이 하고 협업하라고 해요. 데브옵스에서는. 그럼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데브옵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동화된 개발 환경을 솔루션이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데브옵스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보면 목적이 이거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더 빨리, 더 끊기지 않고 자주, 완성도 높게, 애자일하게 하는 개발 방법론인 거거든요. 철학이고 문화기도 하죠. 그럼 기존에는 데브옵스를 어떻게 구축을 해오셨냐면 보면 수많은 데브옵스 툴들이 있어요. 저 왼쪽에 보이시는 저 그림이, 얘는 레이저가 없네요. 왼쪽에 데브옵스 인피니티 루프라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림이죠. 인피니티 루프. 메비우스의 띠처럼 개발과 플랜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배포하고 테스트하고 개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모든 과정들이 심리스하게 끊기지 않고 다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각 요소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해주는, 자동화해주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깃도 있고 뭐 젠킨스도 있고 뭐 소나큐브도 있고 보안 정책 관리하는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그 툴들을 개발팀에서는 적합한 툴들을 선택을 하죠. 선택한다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가 익숙한 전에 팀에서 개발했던 또는 특정 툴에 대한 노하우가 우리 팀이 이 사람이 얘는 기술 잘해, 얘는 뭐 젠킨스 좀 전 많이 써봤어요 하면 그렇게 사실은 선택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각각의 요소에 맞는 툴들을 막 이제 연결을 해야겠죠. 그걸 툴체인이라고 하는데 툴체인을 구성하고 결국은 그 툴마다 개별적으로 유지 관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큰 회사인 경우에 A 부서에 A 본부의 A 개발팀은 SCM을 GitHub을 쓰고 B 본부의 B 개발팀은 빗버켓을 쓰고 C 본부의 C 개발팀은 여전히 쌍팔년도 SVN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CVS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CVS 아직도 쓰는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린 플랫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데브옵스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장표에 나와 있듯이 개발 생산성이 당연히 저하되겠죠. 관리 포인트가 너무 많으니까요. 뭐가 툴체인 중에 뭐가 하나 안 되면 단일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됐든지 여기서 잘못됐든지 다 쫓아다니게 되고 각 툴의 담당자가 다 다르고 전문가가 다 달라요. 해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당연히 생산성이 저하되죠. 그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당연히 중복 투자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데브옵스에서 유명한 말이에요. 웰컴 투 인테그레이션 헬. 통합의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예. 이런 웰컴 투 인테그레이션 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데브옵스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트렌드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데브옵스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툴체인 어프로치에서 단일 플랫폼 어프로치로 바뀌고 있다라고 여러 가트너나 기타 등등 조사 기관에서 말하고 있어요. 장점보다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객관적인 뭐 보고 자료 보면 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매니지먼트 툴을 5개 이상 사용하는 조직이 63%고 20개 이상 툴을 사용한 조직의 50% 이상이 수작업을 병행한다. 데브옵스의 컨셉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데브옵스를 구축하고 났는데 수작업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옵스나와 360 데브OS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문제를 똑같이 사실은 갖고 있었겠죠. 베스핀 글로벌이 계속 앞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고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가장 많은 클라우드 프로젝트 또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겠죠. 그 노하우를 기반으로 데브옵스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데브OS는 그래서 인프라 프로비저닝하고 구성 변경, 어플리케이션 배포, CI/CD를 단일 플랫폼에서 모두 다 제공합니다. 아까 보셨던 인피니티 루프 그 단계를 가능한 심리스하게 다 단일 플랫폼에서 제공해 드리려고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장점은 이렇습니다. CI/CD하고 프로비저닝 기능이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하냐면 CI/CD A 플랫폼 가서 하고 프로비저닝은 B 플랫폼 가서 하고 그다음에 그 두 개를 통합비는 볼 수 없죠. 또는 SI로 그걸 통합하는 포탈을 만드세요. 주로. 근데 저희 단일 플랫폼을 쓰시면 이게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로도 통합이 되고요. 그 말은 뭐냐면 CI/CD가 쭉 끝난 다음에 프로비저닝이 이번에는 끝난 다음에 인프라가 하나 더 증설돼야 돼. 예를 들자면 아니면 새로운 인프라가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 하면 그거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관성 및 사용자 편의성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바보도 쓸 수 있게, 바보도 알아먹을 수 있게 뭐 이런 말을 제가 자주 쓰거든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문서 작업할 때도 바보도 알아먹을 수 있게 해라. 툴도 저는 점점 쉬워져야 그 쉬운 포인트가 결국 툴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다 GUI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 위자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전문가도 사용하시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러 앞선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시장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고 있잖아요. 저희는 솔루션은 특정 CSP 종속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글로벌 3사의 CSP를 다 지원하고
국내 네이버 클라우드도 지원하고 심지어 프라이빗 클라우드 오픈스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맨 첫 장표에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사례 발표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A전자 지금 대보에스를 쓰고 계신 전자회사의 사례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신다고 하셨는데 고객분이 오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제너럴한 사항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반복적인 관리, 안전한 개발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인프라 환경도 통합해야 되고 개발 표준도 만들고 싶고 사실 그건 근데 이런 요구사항은 거의 모든 회사가 대동소이하게 갖고 있는 요구사항이세요. 갖고 있는 목표고 데브옵스를 도입하면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데브옵스가 꼭 필요한 환경이 운영보다도 사실은 개발입니다. 특히 디플로이먼트 관점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운영 인프라는 한번 만들면 증설하거나 뽀개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작아요. 운영 서비스로 매일같이 뽀갤 일은 없잖아요. 서비스를 내려야 되는 건데. 근데 개발은 그렇지 않죠. 좀 큰 회사의 개발팀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는 조직만 하면 빨리 애자일하게 요즘엔 다 방법론을 쓰시기 때문에 스크럼 단위로 또는 스프린트 단위로 급하게 한번 우리가 아이디어링 한 거를 MVP 모델 한번 3, 4주 동안 만들어 보자 해서 아니네? 뽀개. 또 다른 거 만들고 뽀개.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그게 건강한 개발팀이에요. 그게 애자일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애자일 방법론하고 조금 안 맞게 개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데브OS를 가지고 구축을 하셨는데 저희는 앞단에 이 회사의 전사 기준에 맞는 인증 체계나 이런 거 때문에 개발자 포탈을 별도로 구성을 하시고 데브OS가 그 데브옵스 기능들은 다 REST API로 오픈 API로 제공해 드려 가지고 결국은 최종 골은 인프라를 잘 모르는 사람도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모든 개발자가 AWS 콘솔을 잘 만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개발자가 AWS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개발자가 그러면 개발을 잘 못하는 개발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데브하고 옵스가 개발자가 다 TA적인 역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갖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이런 데브옵스 플랫폼들이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를 잘 모르는 개발자가 부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인프라를 빨리 요청해서 만들어서 쓰고 싶잖아요. 이런 게 없으면 에지이즈는 어떠냐면 팀장이 이렇게 사업부장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와서 검토해봐. 개발자나 TA가 고민을 하겠죠. 이거 하려면 MVP 모델 만들 때 기본적으로 3T 아키텍처가 필요하고요. 용량은 이 정도, 개발 용량은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TA한테, 클라우드 TA한테 요청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AWS 콘솔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던 아니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써가지고 작업을 하던 테라폼을 써서 작업을 하던 인프라를 다 만들어지면 검토를 한 다음에 엔드포인트 최종 기초 아파치 웹서버 첫 화면이 웰컴이 나오는 초기 주소를 준다던가 아니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준다던가 이런 접속 정보 개발 환경을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거 검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통 짧아도 1주, 2주, 3주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를 이런 플랫폼을 쓰지 않는 조직은 심지어 저도 전 직장에서 그랬습니다. 개발 서버 하나 요청하면 보안성 검토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한참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고 나면 이 회사에 개발 표준 카탈로그들을 만들었어요. IS 기반의 데브OS가 지원하는 프로비저닝 카탈로그 기능을 이용해서 그러면 3티어를 우리 회사 표준은 3티어 아키텍처가 이거야. 우리 회사 표준의 EK 아키텍처는 이거야. 우리 회사 표준의 MSA 아키텍처는 이거야라고 이미 카탈로그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나 이거 쓸 거라고 승인 요청하고 승인되면 버튼 눌러서 생성하고 엔드포인트 자기가 가져가 땡. 굉장히 심플해지죠. 20-30분 안에 그 20-30분이라는 거는 약간의 리뷰나 승인 절차도 필요하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인프라가 클라우드 CSP에서 생성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빼면 30-40분 안에 손쉽게 개발 클러스터를 손에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다 만든 다음에 언제든지 뽀갤 수 있죠. 왜냐하면 IAC 코드로 프로비저닝을 하면 터미네이터 기능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바로 꿰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두 번째 김규영님이 발표하신 자료에 데브옵스 나왔는데 데브OS 화면이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내가 프로비전하는 인프라의 아키텍처 구성도가 자동으로 현 시점에 싱크로나이즈 돼서 보여집니다. 이런 기능이 있기 전에는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프로젝트 산출물로 해서 PPT로 아키텍처 구성도를 그려서 주죠. 그러면 그걸 받아서 몇 달 있다 내가 받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형상과 맞는지 틀린지는 들어가 봐서 확인해야 돼요. 클라우드의 특성상 인프라는 얼마든지 증설될 수 있고 추가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죠. 그 문서는 동적이 아니니까 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형상을 불러와서 토폴로지 맵으로 그려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입 효과 어떤 효과가 있었냐? 좋은 말 할 수밖에 없는데 다 이런 거죠. 뭐 개발환경, 표준형 개발환경 제공해 드렸고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이슈 해결해 드렸고 IAC를 쓴다는 건 결국 휴먼 폴트를 줄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콘솔 들어가서 일일이 버튼 누르다가 뭐 하나 오타 냈네, 삑사리 내가지고 인프라가 잘못 형성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코드 베이스로 하고 그 코드는 결국 공동 작업을 하고 공동 소스 레파지토리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검증되니까요. 그리고 신규 서비스 개발계에서 생성한 인프라를 운영계로 옮기는 것도 굉장히 쉽겠죠. 코드 베이스니까 옮기면 되잖아요. 엔드포인트 바꾸거나 리전을 바꾸거나 뭐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데브OS가 여러 가지 장점을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차별하게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두 가지만 문서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데브OS는 베스트 글로벌의 구축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심지어는 저희도 이걸 써요. 다. 저희 회사의 모든 개발팀이 데브OS를 이용해서 데브옵스를 하고 있고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하는 딜리버리 조직이나 MSP라는 운영 조직에서도 데브OS를 가지고 형상 관리를 하십니다. 그 말은 그걸로 해서 제공된 데브OS 프로젝트 카탈로그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추가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SaaS거든요. SaaS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배포를 하잖아요. 언제든지 계속해서 카탈로그가 추가되고 검증된 카탈로그가 고도화되고 있는 카탈로그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고객사 이 회사 조인한 다음에 만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실제로 데브옵스를 구축하고 싶으신데 못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금방. 그게 뭐냐면 금융이나 공공입니다. 금융이나 공공은 규제사항이 있어요. 담당자는 하고 싶은데 저희 툴을 쓰고 싶은데 또는 경쟁사 데브옵스 플랫폼을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금감원 지시사항이 있거든요. 금감원 지시사항에 인프라는 그냥 배포되면 안 돼. 무조건 승인을 받고 보안성 심의 검토소가 첨부 파일로 남아야 되고 누가 승인했는지 이력이 남아서 그게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제출을 해야만 그 인프라가 프로덕션 레벨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데브옵스 플랫폼들은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데브옵스 사상하고 안 맞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그게 현장에서는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데브OS에는 안에 워크플로우 기능도 당연히 있지만 BPM 기능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능이 있어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워크플로우에 조합하실 수 있습니다. SI 개발을 하지 않고 컨피그레이션. 내가 특정 인프라 생성한 다음에 승인 결제를 넣고 싶어요. 승인 결제를 넣고 싶으면 SI 개발을 이 요건대로 만들어주세요가 아니고 또는 커스텀해서 만들어주세요가 아니고 데브OS 안에 들어오셔서 컨피그레이션 하시고 관리 항목들을 정의하시고 필요한 첨부 파일 필수 값들을 정의하시고 하면 됩니다. 마치 CRM처럼. 그래서 why 데브OS냐? 왜 데브OS 써야 되냐? 가버넌스 강화하고 결국은 시장은 AI로 가겠죠. 데브옵스도 갈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 클라우드 관리 자체가 다 결국 자동화 될 거예요. 데브OS도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로코드로 갈 겁니다. 지금은 데브옵스 플랫폼 자체에서도 저희도 콘솔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도 웹 아이디도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DB툴도 연동해서 제공해드려요. 하지만 결국은 노코드로 진화할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음에 셀프 서빙,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카이넷처럼 스스로 진단하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고 배포 관리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걸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몽땅 다 데브OS와 함께라면
쌉 가능하다라는 말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